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행정심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었는데 상담 전화하신 분들이 재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하시고 궁금해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특히 또 이 용어 자체를 혼용하시는데 판단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재결이라는 것은 일단 심판 청구가 있어야 되겠죠. 청구인이. 이 심판 청구가 있게 되면 그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이것도 이미 다 다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청구인과 피청구를 상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판단하는 표시행위인데 어떤 그 용어 사용에 오류가 있냐면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판결, 뭐 승소 뭐 이런 용어 쓰십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거나 또 이런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판결, 또뭐 결정, 재결 이런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소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 용어를 구분하면 판단의 성질은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 사법부에 속해 있는 법원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별도 기관인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의 성질은 동일하지만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행하는 판단은 판결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판단은 결정으로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재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용어를 사용해야지 판결, 결정 그런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판단은 그걸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 관련된 기사를 들어보면 어나운서도 기자도 그 용어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그건 정확한 용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심판 청구돼서 심리한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표시하는 확인 판단 표시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은 언제까지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직권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60일에다가 예외적인 연장 30일 합치면 며칠? 90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심판 청구서가 도달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재결 기간의 성격이 훈시 규정이다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지켜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기성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심에 청구돼가지고 이 기간 내에 재결이 나온 경우는 아마도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이 다 90일을 지키는 경우는 많잖아요. 4개월, 6개월, 심지어 9개월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다만 원칙을 따진다면 행정심판 청구서가 도달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 연장해서 90일 이내까지 하게 됐지만 재결 기간은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재결은 크게 요건 재결,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본안 재결이 있는데 요건 재결에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되는지 또 심판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한다면 이제 본안 심리를 하기 위해서 본안 재결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방금 이제 열거한 그런 것들의 요건 충족을 다하지 못한 경우는 이건 자격 미달이다 해가지고 각하 재결, 이건 요건 흠결에 대한 재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하 재결을 교환하는데, 요건 흠결로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을 잘못 정했다든지 또는 대상적격인 처분성의 그 성질을 갖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요건 흠결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 경우, 청구인도 적격이 있고 또 대상 적격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심판 청구 기간도 다 지켰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한 경우에는 이제 본안 심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안 심리를 한 다음에 행한 재결이 본안 재결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심판의 종류는 세 가지죠.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취소 심판에 대한 재결은 기각재결이 있고 인용재결이 있는데, 기각재결은 심판 청구를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처분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더라, 부당성 없더라, 이런 경우는 이유 없음 해가지고 내린 게 바로 기각재결이고, 우리가 심리해봤더니 청구인의 청구에 충분히 이유가 있더라, 즉 처분청의 처분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인정이 되더라, 이런 경우에 내린 것이 바로 인용재결인데, 인용재결의 경우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 재결 또는 이제 변경 재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해라, 그걸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데 그래서 심판을 청구했을 때,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때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 좀 너무 기니까 기간을 짧게 정지로 바꾸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무효가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무효등 확인 재결. 그럼 이제 처분청의 처분은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걸로 소멸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무이행 재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의무이행 재결, 부작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의무이행 재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이 재판이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독특한 재결이 있는데, 그 바로 사정 재결입니다. 이건 오로지 행정에만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만 나오는 건데, 행정심판에서는 사정 재결로, 행정소송에서는 사정 판결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정 재결이 뭐냐면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처분청의 처분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취소 재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공익적인 측면에 피해가 너무 커서 당신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공익적인 가치 때문에 취소를 못 해주겠다, 이게 바로 사정 재결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재결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뭐가 있다?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정 재결인데, 이 사정 재결은 실질적으로는 인용 재결, 취소 재결을 해야 되지만 무엇 때문에? 공익적인 가치 때문에 이 외형상으로 형식적으로는 취소하지 못하고 기각 재결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당연히 자기가 인용 재결을 받을 건데 뭘 받았어요?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사정 재결할 때는 당연히 처분의 취소는 못하지만 그 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은 인정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재결의 종류는 크게 요건 재결과 본안 재결로, 본안 재결은 다시 기각 재결과 인용 재결과
사정 재결로 구분이 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결에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일단 재결이 나오면 이거 인용재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용재결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기속력과 형성력이 있는데, 기속력이라는 것은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이 나오게 되면 그 처분을 때 행정청 그리고 관계 행정청은 거기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용재결이 나오게 되면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은 그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형성력인데, 형성력은 청구인이 애당초 의도했던 법적인 효력이 곧바로 발생되는 것, 이것을 형성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형성력까지는 필요 없고 기속력 정도 기억하시는데, 그 기속력은 인용재결이 나오게 되면 행정청은 그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 정도 하시면 되겠죠.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데 재결이라는 것이 이제 재결서라는 그 양식을 갖춰서 하게 되는데, 재결서 정본, 그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두랑 관계없고 문자 메시지 먼저 옵니다. 기획하여 신청한 행정심판의 심리가 끝나서 재결이 몇 년 몇 며칠자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지나면 등기 우편으로 재결서가 도달합니다. 그게 재결서 정본인데, 그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이건 도달죄이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대는 전화로 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전화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